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난잡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하락 마감했는데 시장 내용도 그닥 긍정적이지 못해서 소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화면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 1.5% 하락하면서 31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흐름 안에서의 중심값 3100을 중심으로 아래로 100포인트, 이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깨끗한 음봉으로 마감한 것이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종목별로도요, 상승 종목 업종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개별 테마, 이슈가 되는 테마가 몇 가지 움직인 정도. 그 안에서 코스닥 지수 역시 박스권 딱 중심에서 끝났는데 지금 967포인트로 1.26% 하락했거든요. 이제 고점과 저점을 이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면 그 중심값에서 딱 놓여 있어요. 결국은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 한가운데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특별히 어떤 매수 주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급 주체로 보면요, 오늘 장중 이 거래소 코스피의 흐름인데요, 좀 올라가는 듯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떨어지고 올라가는 듯 떨어지고, 기분 되게 나빠요 이런 장. 그렇죠? 하루 종일 안 보고 계셨었던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중간중간 보면은 계속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1조 5천억 또 버리면서 개인이 1조 5천억을 또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에요. 개인이 지난 12월 1월 달에 위로 매수해서 끌어올린 그런 흐름이 아니라 떨어지면은 밑에서 받는 저가 매수만 하는 흐름이어서 지난주 혹은 월요일 같은 그런 위로 쳐올리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종목별 움직임이 그닥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변 흐름 잠깐 보면은요, 코스피 지수 이런 상태에서 끝났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용이 나쁘지 않았어요. 경제지표, 소비지표 발표됐는데 미국 내 소비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미국, 중국에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강하게 배팅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주변 내용 나쁠 거 없고요. 그러면서 장 중반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출발 2회 쭉 밀려서 끝났거든요. 아직 안 끝났지만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닥 좋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은 안 됐었는데, 중국 증시에서 나타난 현상, 그것만 시장은 보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특징적으로는 중국에서 소비가 상당히 늘었다, 춘절 동안. 그런 흐름 안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주겠죠.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테마로. 그리고 5G 테마가 5G 부품, 장비,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뭐 이 두 가지 테마 정도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상승 하락 종목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 종목 먼저 보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당히 안 좋죠. 삼성전자 1.3%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3%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하단에 근접해 있는데 특별한 뉴스가 있었나 보면은요. 셧다운, 미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오스틴 공장이 셧다운 30분 동안 정전이 됐었다고 하죠. 예, 그로 인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0분 셧다운 됐는데 500억, 크게 보면 수천억 손실까지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라인 쪽에서 얘기 들은 바로는요, 미국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공급을 삼성전자 공장에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셧다운 되는데 그거는 단기 흐름이고요. 다만 셧다운 되면 또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진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만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놓고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된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주에서 또 오늘 또 안 좋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주도주였죠. 1월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아차는 박스권으로 제시했었던 하단부 지금 이탈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잠깐만 보죠. 오늘 왜 하락했을까? 준비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데요. 레포트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 기아 매출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대, 기아차만 매출이 줄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감소했는데 현대차, 기아차 좋다고 했는데 매출이 줄어들어? 이거 좀 너무 좋게만 본 거 아니야? 이런 의문점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여기 레포트에는 적은 영업일수 영향이라고 하는데 하루 적은 거예요. 예, 코로나19 재확산 이 부분.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요 1월달 거고요. 2월 3월 지나면서 괜찮고 전기차 그리고 애플카 관련 이슈가 좀 더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뭐 크게 봐서 아직까지는 주도성의 종목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종목의 박스권 하단부인데요. 지수가 전반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단부 권해와야 좀 반등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길게 보시고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들 궁금했었던 종목 뭐 검색을 해보니까 동방 종목을 다시 또 최고 종목으로 많이 꼽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이 동방 그저께 추가 상승 시 매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가지 이유 갖다 댔는데요. 분석상 여기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라는 부분. 그런데 오늘 하루 거래 쉬었고요. 어제 추가 상승을 출발했지만 뚝 떨어져서 20% 하한가까지, 근하한가까지 갔었어요. 이거는요 분명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슈 잠깐만 보겠습니다.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KCTC, 동방, 그리고 KTH 이 세 종목이었죠.
쿠팡 뉴욕 증시 상장, 바로 이 이슈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다 떨어졌어요. 이거 뭐 제가 맞췄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요, 너무 위험한 권역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지금 8월 저점 1600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작년 저점에서 1300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10배 이상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펀더멘털의 영향이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1월달에 한번 올라왔고 여기에서 새로운 쿠팡 이슈에 의해서 이런 급등세가 나타났다면 여기에서 매수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러한 부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최근의 주가 흐름, 기술적 분석은 매매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잠깐만 이 부분 잠깐만 보십시오. 잠시 후에 다른 종목도 할 때 연결할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방을 비롯해서 뭐 KTH라든가 이들 종목군 관련 쿠팡 관련주 먼저 움직였던 이들 종목은 일단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접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다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죠. 다날. 비트코인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5만 불이 넘어서서 오늘 아침에도 급등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피지 업체라고 합니다. 전자결제 대행업체, 피지 업체. 얘가 쉽게 얘기하면은요, 피지 업체란 쉽게 얘기하면은 카드를 긁으면은요, 그걸 중간에서 카드사와 이것을 카드 긁으면 중간에서 카드 긁은 내용이나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돈을 받고 은행이나 카드 가맹점에 돈을 주면서 가운데에서 돈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날이 어제 상한가,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간략하게 한번 잠깐 보면은요, 쿠팡 상장 수혜주, 이 뒤늦게 수혜주죠. 앞서 동방보다는 뒤늦게 나타났는데 왜 그랬느냐? 쿠팡이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이죠, 자금이 들어오겠죠. 해외 사업 확장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국내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국내 사업. 그 국내에서 이 쿠팡 관련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이 더 발전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럼 피지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이 다날인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거다라는 부분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날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다날 자회사, 그러니까 혜택을 보긴 보는 거죠.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암호화폐 페이코인을 발행을 하고, 이거는 암호화폐, 또 다른 암호화폐예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암호화폐 간편 결제를 이미 도입했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다시 그걸로 결제를 하게 하는 시스템. 비트코인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그거를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돈을 또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직간접적인 수혜가 다날에 나타날 거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 종목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투자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앞서 제가 동방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일지 바로 이 부분일지 차트에서는 위치상의 흐름을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위로 추격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한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좀 더 보유해도 되겠다라는 점만
동방과 다르게 다른 맥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일도 상한가가 아니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감사합니다.